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, 2, 3차장,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. 네. 이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. 네.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? 전 국민이 제 생각엔 전 국민이 계엄이 되면 방첩사에서 비상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모든 수사기관, 정보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고요.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증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이제 그 정무직 회의하실 때요. 홍장원 전 1차장은 증인에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? 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뭘 그런 걸 물어봐요? 라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하셨죠. 맞습니다. 예. 그 만약 증인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저도 몰랐습니다. 비상계엄 직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언제 알았는지 대답하지 않고 물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? 차장이 제 하급자인데 하급자가 첫마디로 이거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썩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대답해주지 않은 것입니다. 그 증인은 그 다른 정무직 분들에게 그 대통령실에 갔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. 네, 안 했습니다.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숨긴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금방 뭐 제가 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. 알겠습니다.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얘기 안 한 거는 맞습니다. 그 정무직 회의를 하실 때도 국회 상황은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죠. 네, 텔레비 켜놓고 보고 예.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죠.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. 네,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. 예. 네. 예, 강은 생략 나입니다.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.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 예,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. 예, 알고 있습니다.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. 예,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증인에게 뭐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. 추가 지침 하실 거 없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고 증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.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차장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 차장이 얘기한 것 말고는 사실은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에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. 예, 그 똑같은 얘기를 예. 1대1을 만났을 때도 또 했습니다. 홍장원 예, 차장한테. 알겠습니다.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해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증인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?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. 만일에 홍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.
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.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.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.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.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렇게 좀-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대통령이 그 홍장훈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훈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우선 홍정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.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.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뭐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잠시만요.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.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천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,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?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. 생각했습니다. 그게 당연하죠. 근데 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그 증인 말로는 그리고 그거하고- 사실 전화를 언제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가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거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넘어가죠?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.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.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네, 있다가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알아듣게 예.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. 생각하고 16